자, 교재는 129페이지. 자, 업무방해죄 진도를 이어서 나갑니다. 자, 위기에 대한 판례 개념정이 나와지고 있고, 추상적 위험범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위험 동그라미이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업무 수행 자체 밑줄 짝, 그 다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공성 방해 밑줄 짝, 둘 중 안에 하나가 방해되면 업무방해죄가 돼버리죠. 자, 밑에 또 판례 보시면 자, 위력 나와 있죠. 위력이란 말은 폭행, 협박, 무슨 지위나 권세 포함되고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밑줄 그으시고 X. 왜? 추상적 위험범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압하기의 족 동그라미 이 정도면 된다. 자, 됐죠? 자, 밑에 업무방해죄 위력은 누구에게 대해서 행해져야 돼요? 피해자 동그라미. 피해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죠. 밑에 보시면 제3자한테 행해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제3자 세모.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가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가라 안에 들고 있는 말들은 예외적인 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적인 건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불매운동 밑줄자. 자, 불매운동을 했어요. 카페 회원들과 공모해서 불매운동을 했어요. 자, 불매운동을 하면 누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될 것 같아요? 이게 광고주들이야, 광고주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신문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신문사가 바로 제3자이고요. 광고주들이 바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매운동을 한번 해봐요. 불매운동을 하면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문사는 안 그렇죠. 신문사는 이 광고주 빼고 다른 광고주 광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문사에 대한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은 아니다고 보는 것이고 광고주에 대해서는 된다 이런 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불매운동을 했을 때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업무방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신문사는 X죠. 자, 위력도 나왔네요. 자, 위력이라 하는 것은 무슨 세력을 말하고 제3자를 통해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피해자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위력은 직접적 해야 되는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 동그라미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그 제3자가 파란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모 또는 밑에도 권한 세모 또 지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업무방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장이 그 학원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려요. 무슨 지시를 내려요? 학원 홈피 이 사진 글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 내렸어요. 또는 뭐 회사의 임원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야 내려버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방해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나오잖아요. 2번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든지 밑에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직원에게 야 뭐뭐 해버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업무방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위가 없어요. 이런 원장이나 회사 임원들이 이런 직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 그건 당연히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타 회사나 타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밑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업무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사실관계냐면, 자, 밑에 기출문제가 그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같이 보셔야 돼요. 새말 금고,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이 있다.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이용해서 조합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조합 이사장이란 사람이 새마을 금고에 뭘 보냈다고요? 여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내면서 그 공문의 내용이 광고 중단해버려. 여기 광고 중단해버려. 택시 광고를 중단해버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방해죄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조합의 영향력 하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주종관계. 1대1은 업무방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 사실관계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판결 요지도 받으시고 두 가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중요한 판례인데요. 파업이죠. 파업. 자, 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자, 이거 같은데. 전국 철도 노조 파업 사건입니다. 자, 집단적 파업이죠. 집단적 파업. 이 집단적 파업이 과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가 쟁점이었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고, 현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보시면 안 돼요. 이 파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건이냐면, 옛날 판례는요, 무조건 집단 파업을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 된다고 보는 판례란 말이죠. 근데 현재 판례는 안 그래요. 이 집단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막대한 피해를 봤을 때, 엔드입니다. 그랬을 때 한해서 업무방해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요, 집단 파업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기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보죠. 자, 여기 파업 나오네요. 자, 빨간 펜으로 파업, 검은색으로 파업 동그라미, 파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파란 펜으로 부작위 밑줄 X, 부작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작위가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쓰세요. 부작위가 안 된단 말은 이퀄 이게 작위다 이 말이에요. 쓰셔야 돼요. 자, 이 파업도 뭐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밑줄자, 위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줄 언제나 업무방해죄 밑줄 그시고 X 됐죠? 빨간 펜으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밑줄짝 그리고 밑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밑줄짝 그리고 검은색으로 각각 동그라미 1번 각각 동그라미 2번 이게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로 이루어져서 그랬을 때 한해서 위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판례는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면 당연히 위력이 된다 했는데 그걸 바꾸겠다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언제나 틀렸죠. 두 번째, 파업은 위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일단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아니에요. 일단은 안 돼요. 어떨 때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글씨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막대한 손을 끼쳤을 때 한해서 그래 되는 거지. 무조건 일단 두고 보자. 일단은 업무방해죄 된다고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기출문제 세 번째 부작위 이 X 틀려.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라고요. 자기. 밑에 줄 당연히 된다? 아니래요. 이해되시겠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사실 유포 위계로 보았던 판례를 보죠. 자, 빨간 펜 들으시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는데 약속한 일도 없다 동그라미. 위계라는 거죠. 그쵸? 흰 가운을 입고 검은색으로 흰 가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고 다녔네요.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조가 됩니다. 빨간 펜으로 역시 허위사실 유포 친절하게 써주고 있네요. 업무방해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유명한 사건인데 타인명이 동그라미.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주 옛날이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은 때인데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타인 명의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써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업무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리 충분히 심사를 해봤다 할지라도 그때는 전산망 처리가 뭐 지금 꼼꼼하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조회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밑에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했고 유급휴일로 5인케 했다. 자, 5인 동그라미. 위계죠. 자, 밑에 불충분한 심사라는 거죠.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검색으로 동그라미 1번. 밑에 허위 답변을 하게 했고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문의가 오니까 또 허위 답변하게 했죠. 동그라미 3번. 그쵸? 빨간색으로 허위 밑줄, 밑에 허위 밑줄, 밑에 허위 답변 밑줄. 허위 했으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 직원이 아무리 충분히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밝혀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위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 시험 문제를 알려줬다 이거예요. 알려주니까 그대로 베꼈었지. 그쵸? 그래서 그 정을 모르는 감독을 속였죠. 그쵸? 위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 문제 알려주게 되면 보통 위계를 썼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또 허위 작성 동그라미, 허위를 동그라미, 전부 다 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말이 전부 다 뭐다? 위계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 자, 그 밑에 9번 판례. 빨간색으로 농지기계 판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혼동케 했다 동그라미 위계입니다. 그 다음 자, 전체 밑줄 그시고요. 전체를 의뢰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약간의 수정만 했을 때 위계죠. 것처럼 동그라미. 완료가 되었는데 변경했다 동그라미. 전부 다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위적 동그라미. 낮췄다 밑줄 그시고 위계죠. 자, 그 다음 14번 볼까요? 자, 보세요. 14번 일단 체크하시고 뒤에 비교되는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갑과 을이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장인 피고인이 지시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시켰죠. 이게 여기까지 위계인가요? 여기까지 위계 아니에요. 뒤에 비교 판례 나올 겁니다.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에게 야, 붙여버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합격시켰어요. 이거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조합장과 직원 사이에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시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필기시험까지는 위계가 아닌데 이 친구들이 면접시험에 왔어요. 빨간색 면접시험 동그라미. 근데 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면접위원에게는 지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면접위원회 면접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실력으로 필기시험에 붙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면접시험 그 담당자들이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이 면접위원들이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이 면접 업무는 방해되었다 보는 거죠. 방해되었다. 위계로서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지시 내린 것은 필기시험에 대해서만 지시 내렸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 여기까지는 뭐다? 위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조합장과 직원 사이에는 담당자 사이에는 채점 사이에는 합의를 받기 때문에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면접시험 담당자는 이걸 몰라요. 이것은 뭐다? 위계가 되는 거지. 자, 15번입니다. 실시권 없이 그랬네요. 실시권이 없는,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동그라미. 위계죠. 또 밑에도 없는 자가, 그쵸? 허위 동그라미. 가장 동그라미, 적발해 내기 어려운 동그라미. 전부 다 위계입니다. 이런 단어들 뭐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위계라고 하는 것은요. 위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간접 다 된다 그랬잖아요. 직접, 간접. 그렇죠?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해야지만 위계인가요? 아니죠. 빨간 펜으로 업무 담당한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다. 동그라미. 그럼 간접이겠지. 그렇잖아요? 직접적, 간접적 불문이잖아요. 위계라고 하는 말은. 굳이 직접적인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행위가 업무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면 자, 컴퓨터 등 업무 처리 장치 검색으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입력하는 행위 밑줄 그으시고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라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위계를 쓸 수 있다. 자, 밑줄 쫙 그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가 전부 다 뭐예요? 밑에가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컴퓨터와 관련된 거예요. 컴퓨터 관련된 거. 자, 빨간색 들으시고. 자, 그래서 착신전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자투표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죠, 기계. 여기도 컴퓨터 동그라미. 이런 것들.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도 위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금융실명거래 법률 관련된 명령인데 이것을 위반했다. 이것도 주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하나 있네요. 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위계죠. 알리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위계를 썼습니다. 자, 주가 되지 않는 거. 파란 펜 들으시고. 자, 허위사실 유포 위계잖아요. 근데 실제의 객관적 사실 세모. 이것은 위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채권을 주장 세모. 주장이 바로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가 아니잖아요. 주장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 세모. 요것은 쓰세요. 요것은 이퀄 자기 명의입니다. 자기 명의를 썼죠. 타인 명의 아니죠. 이것이 누구예요? 이것이 신정아 사건입니다. 신정아 사건.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사람이 외국의 유명 대학교 졸업장을 제출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정아는 다른 사람 이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써서 이화여자 대학교에 제출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화여자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라는 거죠. 이것은 학교 당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왜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미국 대학교에다가 공문 보내서 과연 신정아라는 사람이 졸업을 했느냐 이걸 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의 불찰이 더 세다 이렇게 봐서 위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건 뭡니까? 주장은 뭐예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X 위계 X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이 4번 체크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공사 사장이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래서, 야, 합격해. 합격시켜버려.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성적은 좀 안 나오겠지만, 합격시켜버려. 예, 알겠습니다. 공모했습니다. 양해했습니다. 이것은 위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속고 속인다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출제 몇 번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합의 봤잖아요. 합의 봤는데 무슨 속고 속이는 관계 어디 있어요? 위계 아니죠.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원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그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위 대금을 수령했다 가로닫고 하더라도 편취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기가 안 된다 이런 말.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양도했어요. 양도하면서 파란 펜으로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도인이지.
자, 포기하기로 약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대상 대금을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계로서 그 갑의 공장 업무예요. 갑의 공장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여기 A가 있어요. 사람이 공장이 하나 있네요.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장이에요. 자, 이 공장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이 공장을 양도했어요. 양도하니까 이 사장은 뭐가 되는 거죠? 양도인이 되는 거고요. B는 양소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이 B가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양도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외상대금 채권 수급권을 포기한다. 응? 채권을 포기한다. 외상대금 채권 포기한다. 채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A가 이 공장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인데 10억짜리 공장인데 이것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파는데 이 대금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C나 이런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자면 이 사람이 사장이 채권자 아니에요. 채권자 아니에요. 그럼 이 A가 C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A씨는 채권 채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포기하고 내가 받아갈게. 그러니까 10억 속에는 뭡니까? 이거 포기하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10억 받고 이 10억 속에는 내가 받을 채무도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공장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을 이 사람한테 팔았다는 양도했다는 것을 A가 C한테 알려줘야 돼요. 채권 양도를 할 때 C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을 포기하고 B한테 공장을 팔면서 B가 받아갈 테니 B가 받아올 테니까 B한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A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C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고지 안 했는데? 고지를 안 했다면 원래의 채권자인 이 A한테 채무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된다?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다. 왜? A가 채권 양도했다는 고지를 하지 않는데 뭐. 그러면 이 사람은 유효하게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A가 이 돈을 받았잖아요.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 B의 공장이 방해되나요? B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방해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A가 만약에 C로부터 내가 공장 팔아먹었으니까 나한테 돈 주지 마시고 얘한테 주세요 라고 고지 하지 않고 받은 것이 이게 사기인가요? 사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망수단에 의해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그 대금 편취한 것이나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채무자에 벗어난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손해가 나는 게 있어요? 손해가 나는 거 없어요.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 A는 C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에요. 돈 주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건 니들 싸움이지 나를 개입시키지 말라고요. 그래서 A는 C에 대해서 사기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니까 문제는 A가 B의 공장 운영 방해했어요? 내가 얘한테 돈 받으면 이 공장 운영이 방해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다른 민사 문제를 가는 것이 형사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가 C로부터 돈을 받았다 해서 이게 A씨에 대해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 해서 B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위력이 되는 판례 볼게요. 자, 업무방해죄는요, 위계와 위력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구별해서 내는 문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빨리 한 번 물어보시고. 총의 결이 동그란, 단전조치 밑줄자. 그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물 끊어버려. 전기 끊어버려. 으쌰, 끊어버렸어요. 이것은
업무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밑줄 쫙 그시고 설치 동그라미. 위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3번 판례. 집단적으로 어기고 동그라미. 그 다음 업무를 거부해서 동그라미.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이 판례가 아까 그 판례인 거예요. 집단적 노무 적용 거부행. 그렇죠?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을 했는데 그럼 거기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르지 않고 업무 거부했고 그 KTX 코레일인가요? 거기는 수백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 된다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고성과 욕설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고성능 확성기 동그라미. 빨간색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밑줄 짝 그시고 함성 동그라미, 폭력 동그라미. 트랙터 이용했다 동그라미. 위력이죠, 전부 다. 그 다음 의견 대립이 고조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자, 밑줄 그어볼까요? 빨간색 밑줄 그시고 빨간색 접속 권한을 차단시켰다 동그라미. 위력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기 명의로 등록돼 있어요. 자기 명의 동그라미, 밑에 자기 명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위력이지. 사회적, 지위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지위를 이용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위, 자기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검은색 자물쇠를 변경했다든지 폐원신고를 해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부업체 직원 동그라미.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백 통의 전화를 했어요. 간판업자의 간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해서 위력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거지. 그 조항에 따라서 그렇죠? 출입문을 봉쇄했다라고 했을 때 밑에 검은색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라고 했을 때 위력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의 명의, 대부업체, 임대인 전부 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거예요. 그 밑에 몸으로 밀쳤다 동그라미, 단상 철거 동그라미, 몸으로 가로막았다 동그라미 전부 다 위력을 썼죠. 자, 위력이 되지 않는 판례 보겠습니다. 파란색 드시고 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세모, 화재 위험이 높아서 세모, 검은색으로 단전조치 밑줄짝, 단전조치 밑줄짝 이런 것은 줘야 되지 않아요. 자, 1번 판례 앞에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총의 결의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정당히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파란색이죠. 74세 할아버지니까 혼자이잖아요. 위력이 안 된다는 거죠. 2명, 몇십 명도 아니고 2명, 딸랑 2명. 이게 위력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해임시키겠다. 검은색 밑줄 그시고 욕설 세모. 아닙니다. 사무실 분위기 저하되면 위력입니까? 분위기가 저하되면 위력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고성능 앰프, 함성, 마치 이거 위력 될 수 있는 것 같죠? 앞에 보세요. 앞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요 판례랑 비교하셔야 돼요. 요 5번, 6번 판례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5번 판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성과 욕설, 고성능 확성기, 여기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아갔다. 이런 것들은 위력이 될 수가 있는데, 원위치 해보시면, 똑같은 고성능 앰프 함성이지만, 이것은 분위기가 저하되었다는 말, 고통을 호소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고통을 호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력이 되지 않는다. 이 판례랑 비교하시고, 그 다음 7번 판례 볼까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좀 어려워요. 자기 명의로 된 학원 설립 등록을 말소치 않고, 파란펜으로 말소치 않고 세모. 말소치 않은 것이
이 새로운 임차인이죠.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업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시험 경관부에 다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층이죠. 여기 예를 들면 뭐 3층이다 라고 하면 여기 학원 건물이 있네요. 학원 건물이 있네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지. 임차인. 여기 세대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있겠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 임대인이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를 줬을 거예요. 근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학원 건물일 때에 이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등이가 뭐죠? 명의가 됐어요. 명의. 학원 명의가. 이 임차인 명의 있다. 임차인 명의. 여기 임차인으로 명의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났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 이 사람도 원장이에요. 학원 원장. 그쵸? 이 새로운 임차인과 뭐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입주 예정인 거예요. 입주 예정인데 이 사람이 이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이 사람이 등록을 말소하지 않아요. 응? 말소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퇴근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퇴근했어요. 건물 다 뺐어요. 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새로운 임차인이 여기 입주 예정인데 입주했어요. 입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학원을 운영해요. 학원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응? 이 건물에 여기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나간 사람이 말소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소하지 않는 것이 이게 업무방해예요? 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대한대요. 아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받으면서 학원 하고 있잖아요. 말소를 못하면 학원을 못 받나? 학원 강의를 못하나? 학원 강의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등록을 하는 순간 세금만이 나와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등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세금 더 들게 낼 거 아니에요. 학원 애들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간판 뜯어서 새로 간판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방퇴거 했는데 말소하는 것만 갖고서 말소하지 않는다 해서 이 사람이 학원을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짐을 다 뺐단 말이에요. 퇴근을 하지 않았으면 업무방해 될 수 있겠죠.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고 말소만 안 했다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만 못할 뿐이지 좀 더디게 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의 관계에서 업무방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에서 학원 설립 등록만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위력이 안 된다는 거지. 자, 8번입니다.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안전운행을 전개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추상적 위헌범위죠? 그쵸? 그래서 밑에 판례 정리할게요. 판례. 업무 집행 자체 방해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경영저해 미출작 동그라미 2번. 두 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빨간색 위헌 동그라미이면 됩니다. 자, 밑에 고의죠. 고의. 미필적이면 되죠. 이면 된다. 미필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어떤 목적 미칠 것이고 X, 그 다음에 계획적 미칠 것이고 X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위헌범위니까 방해될 가능성이나 이건 빨간색으로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면 됩니다.
자, 허위설 유포할 때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이를 말한다. 제가 신용훼손죄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죠. 자, 검은색으로 단순한 노무 제공이 거부라 할지라도 그게 빨간색 방해될 정도라면 당연히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대표이사 선임됐는데 거의 2달 동안 일을 못하게 하면 제지 동그라미 업무방해죄 되죠. 선임됐으면 대표이사 이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선임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렇죠? 자, 그 다음 특정 종교를 비방했다 동그라미. 전단지를 넣었죠. 그랬다면 이게 서류 배달 업무죠. 서류 배달업 회사니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끼워 놓으니까요. 그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뭐야? 이 배달 회사가 같이 끼우는 거 아니야? 배달 회사를 욕하겠지. 아니죠. 그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항의할 거예요. 그렇죠? 이 택배를 보낸 사람에게 항의 전화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뭐 이런 특정 종교 비판하는 거 왜 이런 거 보내냐 하면, 나 그런 거 보낸 거 없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 그런 거 보낸 거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항의 전화할까요? 택배 회사한테, 서류 배달업 회사한테 항의 전화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랑이가 오게 되고, 다음부터 뭡니까?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이 회사를 회사를 통해서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한테 우편물을 의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류 배달을 시킨 사람이 이 회사를 회사에게 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특정 종교 비방한 전담을 끼워놓은 것은 서류 배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업무방해죄를 인정을 했어요. 지금 여행사 얘기인데요. 예약을 한 다음에 스스로 취소했다 동그라미. 그렇죠? 또는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여행사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취소하면 하루 한두 시간 전에 취소해버리면 다른 고객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고객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여행사에게 오히려 피해가 많이 갔죠. 그래서 여행사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자, 1번 판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선생이 순수한 예상 문제를 세모만 갖고서는 업무방해가 안 돼요. 선정해서 이걸 수험생한테 준다든지 교습자라고 하는 것은 학원 강사 말입니다. 학원 강사 준다든지 했을 때는 업무방해가 안 되고요. 제출도 하기 전에 세모,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세모일 때는 업무방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선정했죠. 그쵸?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준다든지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학원한테 준다든지 학생한테 준다든지 했을 때에는 아직 위험 발생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나오겠다. 쪽집게 강의. 그쵸? 아직까지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위험이 발생할까? 그 학생이 그 답을 외웠잖아요. 답을 외운 상태에서 학교에 가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보고 문제지를 제출했을 때 이때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수상적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답을 외운 사람과 외우지 않은 사람의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 업무방해 되는 것이지 그 전 단계에서는 아직 그럴 만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비업무 단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비업무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교재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순수한 예상 문제 선정한 거. 또 제출하기도 전에 제출도 아니하였다면 그럴 위험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해제가 적법하다 그랬네요. 해제 적법 세무.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업무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업무방해되지 않는다. 왜요?
관리 상태의 유지를 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죠. 자, 문제가 긴데, 지문이 긴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참 예전에 90년대 초에는 정말 부정 입학 시험이 많았어요. 그때 문제도 어려웠고, 문제도 어려웠고, 그때 부정 입학도 많았고. 자, 쭉 읽어보세요. 교수가 교수한테 막 청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밑에 줄, 병이란 교수가 을의 부정 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자, 밑줄 가볼까요? 을의 채점을 거절하고 신고했다. 세 묻힙니다. 신고해서 밑에 줄,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도 없어. 아직까지는 위험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예요? 학생이 대학교에 와서 시험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뭐 시험을 봐서 뭐 통과시키거나 그랬을 때 업무방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조차도 보지 않고 그 미리 전 단계에서 다 교수들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직한 사람이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 신고했을 때 얘는 아직 학생이 시험 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될 위험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수업 사건 다 아시죠? 광우병 위험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이 취약하다. 이런 말들은 그 수입업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당신네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그 내용이 안전성 문제, 수입 협상의 문제점,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 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명예훼손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세무, 피고인 세무 이런 것들은 자기 타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원래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판례는 이것을 위법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래 위법성을 가기 전에 고성요건 자체에서 탈락시켜버려야 돼요. 어쨌든 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